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종복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종복 전문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미국 쪽에서의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까지 연결지어서 또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가지면 좋을지는 나머지 뒷얘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참여 그리고 또 게시판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겨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는 LG화학을요. LG화학. 70만 원 어플을 갖고 있어요. 네, LG화학 맞으시죠? 네. 금액이 근데 어떻게 이거- 되신다고요? 네. 네, 매수가 70만 원, 그리고 비중 네. 5% 맞으세요? 네. 네. 예, 지금은 약간 좀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70만 원 본전 갈란지 또 네. 내려올지 몰라가지고. 2월에 사셨어요? 이번 달에요? 네.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원금 밑으로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잠시만요. 원전을 많이 내려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지금 70만 원에 사셨는데 갈듯 말듯 지금 종가가 66만 8천 원입니다. LG화학이고요. 게다가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잠잠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LG화학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시청자님이 조금 길게 볼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LG화학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짧게 보고 단타 치려고 사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70만 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긴 관점이다라면 이 본전 훨씬 넘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LG화학이 작년에 조금 미움을 많이 받았었죠. LG에너지솔루션 그 물적 분할하면서 2차 전지 때문에 LG화학을 샀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것 때문에 눈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존 사업부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우리 저런 쪽 포스코 그룹 쪽 이런 쪽도 상당히 좀 2차 전지 소재 요런 리튬 이런 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양극재 이런 부분들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LG화학도 그 2차 전지 소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동박 일렉포일이라 그러죠. 그 동박 사업까지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이 2차 전지의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쓸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탄소 나노 튜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을 지금 이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LG화학을 보면 예전에 지금 요즘 들어서 또 바이오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연구개발 R&D에 1조 이상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예전에 그 LG 생명과학이라고 그게 항생제, 팩티브란 항생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전일 거예요. 그때 FDA의 신약 허가를 받은 종목이에요. 받은 그런 품목인데 이게 FDA에 승인이 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다 승인 나고 안전성 입증되고 효과 입증됐는데 팔리질 않았어요. 이게 팔리질 않아서 그래서 좀 실패한 그런 신약 중에 하나가 팩티브인데 그런 과거 전력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능력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그런 쪽에서 돈을 벌어서 향후에 2차 전지 소재 섹터들 나중에 또 분산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키워 나간다라면 좋은 모습일 것 같고 또 LG화학은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70만 원 매수하신 거 이거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시장이 또 지금 조금 불안 요인들도 있긴 있죠. 연중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좀 안 좋아지면 이 LG화학도 마찬가지 뭐 다 같이 빠지는데 혼자 안 빠지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야, 이거 손절을 치거나 뭐 그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주가가 66만 8천 원 정도에 돼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충분히 뭐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로 길게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 자꾸 그저께도 내려가겠어. LG 일렉트로닉스 내려갔잖아. 그걸로 바꿀까 싶어서 안 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교체 매매가 어떤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네. 저희가 원래는 한 종목만 봐드리는데 결이 비슷하니까 네. 간략하게만 좀 결론만 내주세요. 자, 시청자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게 좋아 보여서 이걸 팔고 절로 갔더니 또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좋은 종목입니다. 그것도 길게 보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옮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요거를 좀 잘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중이 감사합니다. 네, 낮으시기 때문에 한 63만 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LG화학 알아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 상담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도 종목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 또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이민재님, 종목은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 55,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추매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유한양행 종가가 51,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 일단 지난해 실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라이선스 수익이 줄어들면서 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폐암 치료제 랭라자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달에 랭라자 신약 허가 신청 모멘텀 나오면서 시세가 좀 좋았지만 이후에는 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매까지 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좀 대응 전략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한양행은 대표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자, 뭐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이 움직일 때는 뭐 같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뭐 성격이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뭐 계속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담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요. 과연 지금 현재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인가라는 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전통 제약주들 뭐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도 약은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라면 대표적인 성장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자, 이 성장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쪽들 이런 쪽들은 보게 되면 뭐 매출이 없어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고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한 300억 수준 그 정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331억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게 시가총액은 뭐 3조 9천억 정도니까 이 뭐 밸류로만 따지면 굉장히 비싼 그런 주가죠. 근데 뭐 그 기대감들이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비싼 겁니다.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 미국 쪽 이쪽이 긴축부터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자, 유동성을 계속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채권 부분들 이런 것들 채권 연준에서 매수했던 것들요. 그런 것들은 계속 매각을 할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긴축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이 긴축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그때는 돼야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대표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유한양행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절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손절가를 좀 산정을 해드리면 그렇게 크게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때 작년 9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거 저 무상증자 중간에 무상증자를 해서 그 권리락 포함된 가격인데요. 자, 55,508원 정도 55,508원이네요. 이 가격이 전에 찍었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508원 떼내 버리고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가 51,400원이니까 뭐 2%도 안 되는 2% 정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좀 위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월 달에 무상증자 물량 이런 것들이 상장되고 그런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탄력 있는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까지는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22평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22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52,500원 정도고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유한양행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면 이 22평선에 내려오는 속도도 이렇게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22평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턴하는 좀 하락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5만 원만 안 깬다라면 그런 모습들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손절가는 5만 원을 깨면 그때 손절을 치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옆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54,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종목 유한양행 알아봤습니다. 손절 라인이 5만 원이어서요. 이제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어떻게 좀 움직일지 이 부분 체크 필요하다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업사이드도 사실은 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54,0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이민재님이 신청해 주신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제약바이오가 크게 또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게시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저희 봐드릴까요? 예, 강원에너지요. 강원에너지 얼마에 사셨어요? 예, 9,385원에 샀습니다. 9,385원이요. 예,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8% 됩니다. 8%요. 예, 강원에너지 제 기억으로도 이 종목 제가 진단 프로그램 할 때 진단 신청이 거의 안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좀, 안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 좀 계속 며칠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좀 받고 오늘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갈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한 1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목표 주가로는 11,000원 정도 크게 욕심내지는 않는데 요 정도면 예. 팔고 싶다 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가능할지 그리고 이 종목 좀 공부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강원에너지입니다. 9,300원대 사가지고요.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당초에 목표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1,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계신데 이 종목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서 샀다 얘기해 주셨어요. 비중도 8%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11,000원까지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강원에너지는 에코프로 쪽에서 그 수산화 리튬 이 공장을 증설한다 뭐 그런 내용들 저 에코프로 자회사죠. 그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강원에너지가 거기 설비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단계 건너서 이렇게 또 연결시켜 갖고 조금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되게 고생도 되게 많이 시켰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뭐 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쭉 거래 정지가 돼 있었죠. 이거 죽다가 살아난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뭐 현재 상태는 조금씩 뭐 매출액들, 영업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완전히 좀 회사가 안정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무리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저 영업이익이 올해 뭐 한 56억 정도 그 정도 나올 듯한데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뭐 한 2천억, 2,5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그렇게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 21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빨간 선인데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쪽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뭐 22평선을 지지선으로 해갖고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이날이 12월 20일이네요. 자, 이때 굉장히 강한 양선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때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10,000원 조금 위에 있는 뭐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 이 위쪽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넘어서면 좀 매물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보유하시다가 10,000원이 좀 넘어가면 그 구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0,000원의 저항이 있군요. 시청자님, 수익은 내실 텐데 11,000원까지는 약간은 무리일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정리해 보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익 내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강원에너지 아무래도 거래가 많거나 뉴스가 많은 종목이 아니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갑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8200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요. 지금 게시판에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부자되자님, 종목은 HL 만두고요. 매수가 47,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가다가 빠지는데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되나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HL 만두가 46,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바닥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최근 왔는데 좀 밀려서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부품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좀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품업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랑 기아 실적이 좀 나아지면 이 종목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세한 진단 이재필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자동차 부품 쪽, 뭐 요런 쪽도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작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업체들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났는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것만큼 쭉쭉 뻗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배경에는 올해 경기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기가 굉장히 좀 식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만 경기가 유지가 되더라도 아마 이런 쪽은 좋을 텐데 지금 연준이 굉장히 좀 매파적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보통 보면 뭐 1년 넘는 기간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금리를 뭐 작년 3월 달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0.25 올리고 0.5 올리고 그다음 0.75씩 4번 연속으로 올렸었죠. 그 효과가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 부분들은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들 뭐 이런 쪽들도 주가가 그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만도도 마찬가지죠. 이 만도도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로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종목들 뭐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 뭐 어떤 뉴스 나오면 좀 확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만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실적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실적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실적이 뭐 한 7조 5천억 정도? 뭐 그쯤이고 매출이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6조 1천억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체 상태예요. 정체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못 움직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주가 자체는 그렇게 무리는 없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좀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선, 저항선 뭐 그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빠지더라도 이 62평선은 그렇게 쉽게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62평선은 44,800원 정도에 62평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빠지거나 전저점 이런 부분들은 깰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 하락하는 것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위쪽으로도 마찬가지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위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 이 자리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가격은 49,000원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권 정도 일단 뭐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47,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요렇게 한 5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빠졌다 뭐 요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HL 만도입니다.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도 좀 힘내시고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대자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교체 매매나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게시판에 상당히 좀 와닿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마치 주식은 차선 같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차선을 옮겼는데 오히려 또 그 기존에 있던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경우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서 유튜브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좋은 달님이 지금 어떤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안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수익 내시거나 혹은 원금 회복된 사연들이 많았는데 우리 좋은 날님의 현대백화점은 아직 원금 회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91,100원에 사셨어요. 91,100원. 거의 90,000원대 사셔가지고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종가가 55,700원이거든요. 좋은 날 올까요?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네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전략인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많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걸 보면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좀 뭐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목적이 추가 매수를 하는 목적일 텐데요. 지금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91,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데 10%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그렇게 하시는 대안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꼭 이 현대백화점에서 손해봤다고 현대백화점에서 찾아라 이런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 내가 1,0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꼭 이 종목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뭐 한 50만 원 정도 손해보는 50만 원 수익으로 챙기시고 50만 원 손해보는 물량만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빠져나오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한 종목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 종목이 안 움직여 버리면요.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뭐 방금 좀 말씀을 드렸고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게 빠진 그런 측면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 이때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도 뭐 8만 원 이상 이 정도에 있었던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작년에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과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주가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실적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뭐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3,000억 이상 벌 거예요. 그렇다면 야, 이거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주가만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주가 이 하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뭐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찬가지로 뭐 위쪽으로 업사이드를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은 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이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중국 지금 우리 중국 단기 비자 이런 것들 발급하면서 중국도 발급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보면 단기 비자 신청하는 그 신청 건수가 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들 이 PCR 검사도 뭐 좀 있으면 아마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멘텀들 분명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보다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조금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67,000원대 정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까지 가도 못 빠져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은 좀 말씀드렸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사신 가격이 높으셔가지고 한 번에 전체적으로 만회를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것만큼 덜어내는 그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용기가 나실 때 실천으로 옮겨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고 또 반등의 목표치 6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좋은 날님의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좋은 날님 지금 자세한 진단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네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상하 프론테크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48,620원. 48,62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10% 돼요. 퍼센트. 시청자님 사신 지 오래되셨네요. 1년 넘었어요. 그 사이에 아무런 액션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꾸준히 원금 회복 언젠쯤은 하겠지 해서 들고 오신 거세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원금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은 없으시죠? 네, 아니면 추가 매수 더 해도 될런지. 네. 추가 매수 해도 될지, 혹시 2만 원대는 그때는 추가 매수 고려 안 해보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원금까지 이번 에너지를 모아서 올 수 있을지 저희 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1년 넘으셨다고 수줍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십니다. 48,620원에 비중 10% 상하 프론테크. 이 종목도 이렇게 밀렸었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상하 프론테크가 개발한 게 수소계 멤브레인 소재 이런 거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요게 연료전지 스택이라 그러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뭐 수소 발전소 이런 경우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설비들이죠. 근데 그 멤브레인 막 여기서 지금 이 멤브레인 막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하 프론테크예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 정도에 그걸 개발을 했어요. 재작년에 개발을 완료를 해서 뭐 작년에 넥소 현대차 넥소에 지금 그 넥소가 수소차죠. 그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 부분이 좀 멈칫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 자체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는데, 자, 지금 이 수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끝단에 수소를 사용하는 뭐 수소차,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했는데요. 자, 먼저,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들,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들, 이런 쪽에도 투자가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에 쓰이는 스택이요. 이 공정이 의외로 생산하는 시설, 그 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정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수소 생산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막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 시설에도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우리 좀 많이 IRA 때문에 자동차들 뭐 이런 쪽들도 고생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도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이나 공이 다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수소 이쪽을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는 한 섹터 요거지만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자동차 한 섹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국한돼서만 봐도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커다란 상용차들, 대형 트럭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 전기차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럭들, 뭐 이런 거를 전기차로 만들려면 그 트럭 무게의 3분의 1 정도를 배터리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기사분들 뭐 휴게소 같은 데 이런 데 들려서 빨리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충전을 할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들, 큰 차들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수소차로 갈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당히 좀 보급도 되고 그래서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수소 관련되는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2개의 회사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 상하 프론테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그 분리막을 이 탄소계 멤브레인 소재로 뭐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에도 뭐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를 한 거고요. 이 불 속에밖에 아직까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추가 매수 고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 보유하고 계시나요? 예, 이 상하 프론테크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48,000원 정도 되시니까 매수하신 가격이요.
여기서 10% 정도, 뭐 3만 원대 근처에서 10%더 매수를 하신다라면 평균 단가가 한 3만 9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니까요. 뭐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추가 매수 3만 원 근처에서 가능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 원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 3만 9천 원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예, 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4만 원.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저항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추가로 매수했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반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들고 가고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잡아야 될지. 정확히는 힘들겠지만 전문가님이 예상하시는 기간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때때로 뭐 이런 얘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풍력 섹터들이나 이런 쪽도 조금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수소 섹터는 안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뭐 올해 지금 이제 뭐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도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들이 한번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올해 상반기 뭐 늦어도 뭐 한 가을 정도 그 전에는 한번 이렇게 매수하신 가격대 물을 탄다라면요. 그 가격 이상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다린 시간보다 이제 그 가격이 올 만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으니까 저도 뭔가 좀 어깨가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상하 프로테크 봐드렸습니다. 수소, 그러고 보니까 수소 얘기 안 나온 지 오래됐네요. 그래서 조만간 뉴스 나오면은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자, 지금 시장이 제가 2월 중순 정도부터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또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도 방송 할 때마다 시장 얘기 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42평선에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지난주에 좀 답답하게 241평선하고 그다음 241이평선이죠. 241이평선하고 21이평선하고 사이에 답답하게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무너지고 좀 크게 안 빠지고 이렇게 견뎠던 부분들은 이 2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22평선이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242평선을 돌파하려면 뚜렷한 특별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긴 좀 어렵고 미국 쪽에서 뭐 물가지표가 확 떨어져 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이제는 박스권을 한 단계 조금 낮춰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22평선이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여기 크게 보면 60선에서 242평선 이 사이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22평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를 하고 이 22평선 자체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여기 아래 있는 62평선 있죠. 이 자리가 지금 뭐 현재 2400포인트 약간 아래 정도 그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새로운 박스권 요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급하게 확 밀리는 대형 악재만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확 밀리는 그런 시장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녁에 또 미국 쪽에서 PC가 발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도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62평선, 이 지지선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정도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식을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242평선을 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만약에 또 좀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잘 나왔죠. 미국 시장 끝나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괜찮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올라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종목별로 조금 현금화를 만들어 두고 요렇게 조금 좁은 박스권 그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추세를 타고 가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병행을 하는 전략, 이재필 전문가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까지 이번 주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박수를 보내면서 내일장은 어떨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기억했다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